이번 주에 공모를 하는 아이쇼스틸 관련해서 짤막하게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일반 공모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상장을 합니다. 8월 20일 날 상장을 하고요. 그리고 주관사는 미래에셋 증권이 혼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15,100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여섯 번째 의무 확약 및 기관은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일단은 제외를 했고, 유통 가능한 주식 비중은 22.91%, 시총은 현재 책정된 공모가 기준 계산을 하면은 현재 시총은 3,994억 원 정도 되고요. 작년 기준 매출 기준으로는 20년도 기준 5,698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84억 원, 당기순이익은 14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B2C 기준으로 해서 B2C가 아니죠. B2B죠. B2B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주로 컬러 강판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B 모델로 현재 운영 중이고, 현재 주력 상품 매출은 컬러 강판, 가전용 컬러 강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현재 시장에서 8개에서 9개 정도의 업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작년 기준 5위에 해당되는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 강판, KG 동부제철, 동부강판이라든지 세아, 그 몇몇 그룹이 있습니다. 몇몇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5위를 하고 1, 2, 3, 4위는 3년 연속 그대로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에 보여드릴 테고, 그리고 방화문, 엘리베이터, 도어 등 건자재 이런 쪽도 하고 있고, MCC에도 자동차 쪽 관련된 부품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B2B 쪽에 맞춰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원자재를 들여서 가공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다시 파트너사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로서는 이제 사업 리스크는 총 이제 6개 정도 추려서 가져왔고, 대부분 다 글로벌 경기 변동에 대한 위험 리스크가 있고, 그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로 인한 리스크가 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다른 뭐 정치적인 부분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미중 갈등, 무역 갈등, 지금은 끝났지만 지금은 기술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전방 산업에 대한 둔화 리스크. 그러니까 작년에 호황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수요를 굉장히 늘렸는데 이 수요가 둔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전방 쪽에서 예를 들어 지금 삼성과 LG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이 가전용 컬러 강판들이 가전 부분에서의 수요가 둔화가 되면은 이거에 대한 리스크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B2B는 기본적으로 납품을 할 때 전방 산업이 둔화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는 철강 쪽도 둔화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둔화 위험성이 따른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시장 경쟁 심화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이 컬러 강판에 대한 경쟁하는 업체들은 8개에서 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심하다는 거, 그 부분도 있고, 판매 단가에 대한 인하 압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같이 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규모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굉장히 넘쳐서 여기 맞추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수요가 줄어들어 버리면은 이게 마이너스 효과가 돼버리는 거죠. 투자는 늘렸는데 투자를 늘려서 설비 투자를 늘렸는데 생산량은 많아졌는데 이걸 사갈 사람이 없으면은 분명히 이거에 따른 또 재고 자산 위험 리스크도 같이 따라 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정부 규제 같은 경우는 ESG 환경 부분에 대한 문제점, ESG도 같이 딸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놓고 보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당사가 추진한 사업 계획이 달성 실패했다는 위험 리스크,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리스크일 수도 있어요. 이런 리스크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전자공시에 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아주스틸이 경쟁 업체로 놓고 선택한 4개의 비교 대상으로는 현재 KG동부제철, 포스코강판, 동국제강, 동국산업입니다. 여기에 뭐 현대제철도 있고 세아도 있고 여러 개의 회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4개 회사를 꼽았고 시총은 동국제강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KG동부제철, 그 다음에 포스코강판, 동국산업. 포스코강판하고 얼추 비슷하긴 하지만은 매출에서는 좀 차이가 나죠. 매출은 동국산업과 비슷비슷하고 영업이익으로는 이 4개 중에서는 비교했을 경우에 세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20년도 기준입니다. 이 회사들은.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4개의 회사 중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스틸 전자공시에 들어가면 투자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설명서를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시면 됐고요. 투자 위험 요소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이 MCCL 회로 기판에 대한 핵심 소재 열 전도성 및 방열성 관련된 건데 이게 보통 LED 조명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자동차 LED 이런 부분 쪽으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현재 사업 내용에서 보시면 촬영산업 중에서도 영상과정, 생활가전, 생활 영상은 컬러 강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건자재 쪽은 이런 부분 내벽 컬러 강판 이쪽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컬러 강판 비중이 상당히 이 건재까지 포함하면 세 군데에서 매출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핵심은 영상, 생활가전 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쪽, 배터리셀 커버 쪽과 그 다음에 MCCL 조명, 아까 말씀드린 이 조명, LED 쪽도 들어가고 트레일러, 상업용 자동차 쪽 컨테이너, 적재함의 모딩 제품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컬러 산업 쪽이 많이 들어가고 배터리셀 관련된 쪽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괜찮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컬러 강판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 규제 관련법 법령 또는 정부 규제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유율 컬러 강판의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최강협회 자료로 근거해서 작성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18년도, 19년도, 20년도 비교를 놓고 보면 동국제강, KG, 동부제철, 포스코강판, 세아CM까지 이 4위까지는 그대로 점유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스틸이 올라왔죠. 3년 연속. 현대제철이 내려가고 DK동신 내려가고 다만 아주스틸이 이 4개의 회사를 넘어간다고 하면은 좋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워낙 생산량도 늘리자니 아까 말씀드린 그 리스크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매출 비중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는 뭐 공모주 참여에 있어서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서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는 결국에는 해당 업체들을 비교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G동부제철 주가 조금 많이 하향되고 포스코 강판은 뭐 여러 수혜 효과가 있어서 올라왔긴 했는데 적게 빠졌죠. 그래도 빠지긴 했습니다. 조정받았고 세아제강도 역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동국산업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빠졌고, 현대제철은 좀 약간 점유율이 빠지고 있어서 뭐 그렇긴 하지만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하고 있죠. 박스권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좋겠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강석 가격일 거고, 그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올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강석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빠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중국 최강석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강석이나 미국의 최강석, 근데 중국이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중국의 최강석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도 빠지고 있고, 그리고 최강석 규제 같은 경우는 중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데이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환경 이슈가 최강 쪽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 이런 부분, 그리고 중국이 최강 수요를 줄이면 줄일수록 한국 업체들이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발표한 부분은 최강석 생산, 최강에 관련된 이 생산을 좀 줄이는 폭이 급진적이 아니라 좀 천천히 줄이겠다는 것 때문에 실망해서 이 부분이 아까 전에 그 각 최강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좀 많이 하향되고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체크를 해서 향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이 철강석 가격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리지만은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공모 청약을 하시는 것도 각자의 판단이고, 또 이후의 주가 판단도 저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들과 중국의 이슈 이런 부분을 같이 체크해서 향후에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IPO 공모 참여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